안녕하세요. 저는 유윤재라고 하고요. 지금 순고라는 스타트업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그동안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면서 UI 테스트 자동화 관련해서 겪었던 팁 같은 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살펴볼 안드로이드 테스팅 프레임워크는 UI 오토메이터 2라는 거예요. 그래서 UI 오토메이터 1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글이 작년에 훨씬 더 개량되고 간단한 버전을 내놓게 됐고, 그를 활용해서 저희 순구에서도 실제로 UI 테스팅을 자동화시키는 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왜 UI 테스트를 자동화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수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하기가 힘들었어요. 좁은 범위의 테스트. 물론 이제 숙련된 QA 엔지니어가 있고 테스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인력도 적고 전문성이 모든 사람들이 QA 테스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었고, 또 수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다 많은 시간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웹 같은 경우,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정된 이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하면 되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각 기기별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다양한 기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고, 그런데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시간이랑 인력이 소모된다는 건 그만큼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도 작년 12월에 이제 이 스타트업에 조인하게 됐는데, 제가 유일한 모바일 개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더 퀄리티 높은 앱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당연히 자동화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화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잘 작성해 주기만 하면 굉장히 넓은 범위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또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수행이 가능하고 또 빠르고, 그 클라우드에다가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실제 기기가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핵심적인 저희가 도입을 했던 이유인데, 왜냐면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Y 컴비네이터라는 프로그램 선정이 돼서 미국에 가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 캠퍼스에 가면 디바이스 랩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지만, 막상 외국에서 어떻게 다양한 기기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클라우드에서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떤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 중에 선택을 했던 게 UI 오토메이터 2라는 건데, 일단 구글에서 제공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가면은 에스프레소랑 UI 오토메이터가 제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면, 에스프레소는 싱글 앱에서 테스트를 할 때 써라, 그리고 UI 오토메이터는 멀티플 앱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을 때 써라 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박스 테스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액티비티라든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로 짠 테스트 코드를 보면 액티비티라든지 뷰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앱에서만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진 피커를 열었다 그럴 때 다른 이제 액티비티로 다른 패키지로 전환이 됐을 때 그 패키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에 있어서 좀 단점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UI 오토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테스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앱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소스 코드를 알 필요가 없이 그냥 마치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것처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로브레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있는 다른 툴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유닛 테스트를 작성할 만큼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통합된 테스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말은 실제로 사용자가 마치 앱을 쓰는 듯한 시나리오를 모두 다 점검을 해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앱을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 UI 오토메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저도 테스팅 이제 몇 년 전에 시도를 했었을 때는 UI 오토메이터 1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좀 사용하기 불편하고 굉장히 좀 복잡한 API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로보시움이라든지 이런 오픈 소스들도 많이 나오게 됐는데,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구글이 지원을 해주니까 조금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뭐 그냥 아웃 오브 박스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관련된 문서가 너무 적은 거예요. 나온 게 2016년 6월에 UI 오토메이터 2가 나왔는데 한글로 된 자료는 당연히 거의 없고, 그리고 보니까 작년 드로이드 카이키 일본에서 진행했던 그 자료를 일본어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UI 오토메이터 2를 사용해서 좀 퀄리티 높은 앱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API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4가지 클래스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by 셀렉터, UI 디바이스, UI 오브젝트 2인데, by는 by 셀렉터를 생성한 유틸리티 클래스예요. 그래서 모든 메소드들이 스태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by 셀렉터는 말 그대로 화면상에서 어떤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 전달해주는 선택자고, UI 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정말 직관적인 이름 그대로 기기 자체를 나타내는 객체예요. 그리고 UI 오브젝트 2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2라고 돼 있는 이유는 원래 그냥 UI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었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원에서는 UI 오브젝트랑 뭐 URL 스크롤러블이랑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면상의 요소들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었는데 UI 오브젝트 2로 통합을 했고, 만약에 원하시면 기존의 클래스도 혼합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작성해 보니까 여기 있는 4가지는 다 2에서 추가된 클래스들이거든요. 이 4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대부분의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좀 코드가 많으니까 아마 여기서 모든 걸 소화하시려고 하시기보다 뭐 나중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라이브러리 그렇듯이 build.gradle에다가 UI 오토메이터를 명시를 해주고 싱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팁 중에 하나인데, 테스트를 이제 베이스 클래스를 만드시면 좀 작성하시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run with이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러너를 안드로이드 JUnit4로 설정해 주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UI 오토메이터는 인스트루멘테이션 테스트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테스트에다 넣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 다시 코드를 볼게요. 그래서 mDevice라고 돼 있는데, 이 mDevice를 보시는 것처럼 UI 디바이스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mDevice가 널이 아닌지 체크를 한번 어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픈 앱을 할 거예요. 오픈 앱이 뭐냐면, 일단 오픈 앱은 처음에 디바이스를 홈 버튼을 눌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 해당 패키지 이름,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우리의 앱 이름으로 인텐트를 생성을 해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앱이 실행이 되게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mDevice.wait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UI 요소들은,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는 동기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UI 요소들은 다 비동기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좀 동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웨이트를 해주시고, 마지막 인자가 런치 타임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임 아웃이 뭐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는 10초로 잡아줬는데 10초면 뭐 앱이 실행되는데 충분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디폴트 타임아웃은 나중에 보겠지만 모든 UI 동기화에 사용되는 타임아웃 기본값인데, 이것도 뭐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임의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장 짧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UI 요소를, 그러니까 UI에 해당하는 요소를 먼저 찾아야지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찾는 메소드가 4가지가 있는데, 디바이스에 2가지가 있고 오브젝트에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차이는 싱글 하나의 오브젝트를 찾는 거와 멀티플한 오브젝트 찾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은 어떤 화면에서 셀렉터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셀 true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저 오브젝트라는 거는 실제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요소들만 찾아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약간 헤맸었는데, 예를 들어 리사이클러 뷰가 있고, 리사이클러 뷰의 하단에, 그러니까 스크롤 해야지 보이는 영역에 어떤 요소가 있다. 근데 그 요소를 찾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해저 오브젝트가 false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요소를 찾고 싶으시면 먼저 스크롤을 해가지고 스크롤하는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소를 찾으려면 선택자를 인자로 전달해 줬었는데, 그 선택자는 다음 방식 중에 한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패키지, 클래스, 컨텐트 디스크립션, 리소스, 텍스트, 상태, 하위 관계인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패키지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패키지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찾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예를 들어 하나의 앱을 테스트할 때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멀티플한 앱을 테스트하고 싶을 때는 이 화면이 종료되고 다음 화면이 켜졌을 때 실제 그 패키지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찾을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스는 그 뷰에 해당하는 뷰 클래스 이름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android.support.v7 widget recycler view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상에서 현재 리사이클러 뷰를 찾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지막 메소드는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정규 표현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컨텐트 설명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뷰에 있는 컨텐트 디스크립션 프로퍼티, 뭐 XML로 설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바 코드로 설정해 주셨을 때 그 설명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보통은 텍스트로 웬만한 뷰를 찾을 수 있어요. 뭐 보통 테스트하는 게 버튼이라든지 뭐 에디트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뷰에 어떤 실제 정확히 똑같은 값이 들어가지 이런 거 검사하기 때문에 텍스트로 많이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리사이클러 뷰에서 어떤 아이템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모든 텍스트를 적어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템 뷰에다가 컨텐트 디스크립션을 적어주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 아이디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 버튼 사인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뷰에 해당하는 아이디 값으로 찾을 수 있는데, 사실상 블랙박스 테스트의 철학이랑 정확히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제 어떤 요소가 어떤 아이디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방식을 웬만하면 가급적 자제하려고 했고, 실제로도 아마 리소스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컨텐츠 디스크립션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은 텍스트. 네, 그래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텍스트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로그인이다, 아니면 로그인으로 끝나는 문자열이 들어간 요소들 찾고 싶다. 그럴 때 정규 표현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상태로 찾을 수 있어요. 뭐 체크 가능한지, 체크돼 있는지, 클릭 가능한지 이런 것들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하위 관계열, 그러니까 뭐 검색을 할 때 뎁스 설정할 수 있고, 뭐 차일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차일드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도 디센던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이 바이 셀렉터들을 조합을 하면 거의가 아니라 모든 케이스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찾은 요소들, 그러니까 UI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어떤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이 넘어갔는데 그 화면에 어떤 요소가 있고, 그 요소를 또 눌렀는데 그럼 어떤 창이 뜨고, 그 창이 떴는데 거기에 어떤 텍스트가 적혀 있고, 이런 거를 다 기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아까 봤던 베이스 테스트 클래스에다가 뭐 간단하게 헬퍼 메소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뭐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일 있으면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find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해당하는 어떤 아이디에 해당하는 버튼을 찾는 거고, 버튼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by 텍스트 해서 클릭able, 그러니까 클릭이 가능하고 텍스트가 어떤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로 찾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는 find by text 마찬가지고, 이거는 클릭able 하지 않은 요소까지 다 찾아주는 메소드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헬퍼 메소드는 UI 오토메이터 제공해주는 것들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하이드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액티비티 이제 속성에 키보드 always visible 이런 명시를 해주시면 키보드가 항상 뜨게 되잖아요. 그럴 때 키보드가 뜬 상태를 검사를 해서 이 코드를 보시면 is accepting test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키보드가 떠 있으면 일단 닫아줘라. 왜냐면 키보드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키보드 밑에 가려가지고 요소들이 검사가 찾을 수 없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하이드 키보드를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건 그냥 헬퍼 메소드인데, 어떤 셀렉터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아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실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테스트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직접 첫 번째 테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저희 앱 화면인데, 처음에 실행을 하자마자 나온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고수로 가입, 요청자로 가입, 로그인 버튼이 3가지가 있고, 첫 번째 메인 액티비티 테스트는 베이스 테스트를 상속을 받아서 before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뭐 저기 세션을 초기화 일단 시켜줘야겠죠. 보시면 session.setAccess token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로그아웃을 시킨 다음에 다음 과정을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before 메소드에서 로그아웃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메소드 테스트 프레스 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첫 번째 메인 액티비티에 들어갔다가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보시면 해즈 오브젝트 패키지 바이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스크린샷처럼 이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 패키지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다라는 걸 어서트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거는 아까 나왔던 베이스 테스트의 before를 아주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before에서 슈퍼.before를 호출하게 되면 A가 호출이 되게 되고 앱을 실행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메소드들도 다 메인 액티비티 테스트의 메소드들인데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구수로 가입 버튼을 먼저 눌렀을 때 케이스를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를 하려면 이름은 뭐 어떻게 지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테스트 사인 업 as a pro 버튼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find 버튼으로 해당하는 버튼을 찾아서 클릭 앤 웨이트 메소드를 호출시켰어요. 그냥 클릭이 아니라 클릭 앤 웨이트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기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until new window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새 창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assert를 해준다는 거예요. assert는 당연히 has 버튼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보시면 여기 가운데 시작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시작하기 버튼을 존재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assert has를 스트링 스타트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넘어가서 그 화면에 요소들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코드예요. 이것까지 다 동일하고 그래서 동기화를 해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벤트 컨디션이 있고 서치 컨디션이 있고 UI 오브젝트 to 컨디션이 있어요. 첫 번째 이벤트 컨디션은 뭐냐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컨디션들은 until의 스태틱 메소드로 존재하는데 until new window, until scroll finished 두 가지 메소드가 존재해서 원하는 액션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assert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치 컨디션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현재 화면에 어떤 UI 요소가 있는지를 기다렸다가 진행할 때 쓰면 되고 그래서 until에 이런 네 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I 오브젝트 to 컨디션인데 이건 어떤 UI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UI 오브젝트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혹은 어떤 텍스트나 뭐 디스크립션을 갖게 되는지를 기다리는 그런 메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동기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페일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UI 요소들은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애니메이션을 꼭 비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타임아웃이 걸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기기 테스트할 때는 설정이 들어가셔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꺼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테스팅 할 때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일단 매니페스트에다가 퍼미션 설정해 주시고 그래들 스크립트를 이렇게 간단히 넣어주시면 돼요. 인스톨 디버그, 그러니까 디버그 설치를 할 때 쉘 명령을 통해서 퍼미션을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테스트에서 테스트 실행하기 전에는 항상 애니메이션을 다 꺼주시는 코드 넣어주시고 테스트 끝나면 다시 애니메이션 켜주시면 돼요. 안 켜주시면 다음에 폰이 작동할 때 항상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못생긴 화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클라우드 테스팅인데요. 클라우드 테스트를 할 때 선택지가 한 세 가지 정도 메이저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AWS 디바이스 팜이 있고 파이어베이스 테스트 랩이 있고 자마린 테스트 클라우드가 있는데 일단 장단점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파이어베이스를 쓰려고 했지만 기기들이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기를 커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마린 같은 경우에는 기기가 가장 많아요. 1000개 넘는 기기가 있지만 비용도 좀 비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UI 오토메이터라든지 에스프레소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자마린 제공해주는 칼라바시나 자마린 UI 테스트, 루비나 C샵으로 짜여지는 코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패스를 했고 마지막으로 선택지가 AWS였는데 기기도 한 200개 정도가 있고 근데 200개 기기에다가 각 기기별로 버전이 다 다르게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모든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의 모든 폰들은 테스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비용도 분 단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작성을 하실 때
뭐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계정을 생성하고 콘솔에 접속을 해서 테스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테스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생성을 할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앱 APK를 업로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이 여기 보시면 테스트 메소드가 지금 한 8개, 9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UI 오토메이터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버전 1을 위한 거였고 왜냐면 UI 오토메이터는 인스톨레이션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APK가 아니라 자르나 zip 파일로 업로드를 해줬어야 되는데 UI 오토메이터 2부터는 인스톨레이션 테스트이기 때문에 APK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업로드를 하기 전에 당연히 그래들 명령 assemble and android test로 생성을 해주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클라우드 테스트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겠죠. 디바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드랍다운에서 선택을 하시면 뭐 탑 디바이스라고 돼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 200개 중에서 선택을 하고 버전을 골라가지고 디바이스 셋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을 생성을 해놓으면 다음에 테스트할 때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4단계에서는 또 이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스테이트, 예를 들면 와이파이 상태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GPS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원하는 테스트 상태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해당 테스트가 몇 분 동안 최대 실행이 될지 기본값이 60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너무 또 길게 잡아주시면 그러니까 가장 분 단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요금이 가장 적게 나오면서 테스트가 페일하지 않는 만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해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면 테스트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시간이 너무 길고 그 시간이 60분이 넘으시면 좀 테스트 케이스를 쪼개가지고 수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돌리면 몇 분 뒤에 혹은 뭐 몇십 분 뒤에 결과가 나오게 돼요.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삼성 갤럭시 S5 버라이전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실패한 원인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이게 비디오가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페일 했을 때 그 페일 앞뒤로 한 5초 정도 녹화를 해줘요. 그러면 저거를 보고 개발하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페일 됐을 때 퍼포먼스,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뭐 파일 상태라든지 아니면 스크린샷 찍었으면 스크린샷까지 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테스트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질문 받고 밑으로 내려가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밑으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